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 해석 74번 강의 경계값 문제의 정의와 특성입니다. 경계값 문제는 주어진 구간의 양쪽 경계에서 조건이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특히 한쪽이 경계에서 경계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근의 존재성과 유일성이 바뀌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는 이익의 상미분 방식을 대상으로 해서 경계값 문제를 정의하고요.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에 관련된 수학적, 수치적인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계값 문제의 정의입니다. 독립변수 x의 구간 xa와 xb 사이에서 이익의 상미분 방식의 일반형은 식 1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빵을 몇 조각 내는지는 요리사 마음인 것처럼 미분 방식을 몇 등분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는 푸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위에서 최고차항의 개수 CP를 선행개수라고 하고요. 경계 조건은 한쪽 경계 XA에서 이와 같이 경계 조건이 주어지고요. XB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미분 방식과 경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경계값 문제라고 합니다. 하이어 오더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계값 문제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계값 문제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경계값 문제의 해는요, 해가 없거나 유일하거나 무한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경계값 문제 y' 더하기 y는 제로를 미분 방식으로 하고요. 두 개의 경계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수학적인 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분 방식의 일반 해를 구하면요. y는 a 코사인 x 더하기 b 사인 x입니다. 먼저 x가 0일 때 y가 0이 되는 조건을 대입을 해볼까요? x가 0이면 코사인 0은 1이 되고요. 사인 x는 0입니다. 그래서 a는 0이 돼야죠. 다음으로 x는 파이에서 y는 1이 되는 조건을 대입을 하면요. 사인 파이는 0이니까 없어지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는 1이 돼야 되는데요.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경계값 문제의 해는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수학적으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치적인 방법을 적용하면 수치해가 항상 얻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화면에 무언가 출력이 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해가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유령인가요? 이와 같은 비현실성은 수치해법의 성능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유효 숫자의 한계로 인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이라는 숫자를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나중에 예제에서 다시 다뤄볼게요. 예제 2번입니다. 미분 방식도 같고요. x는 0에서 경계 조건도 같습니다. 여기에서만 경계 조건이 바뀌었는데요. 미분 방식의 풀이는 같습니다. 미분을 해보고요.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합니다. 0일 때 경계 조건은 마찬가지로 a는 0이 되고, 미분해서 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조건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a는 0이고 b는 1이니까 y는 sin x인 유일한 해를 얻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값 문제의 해가 존재하고 또 유일하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도요. 수치적인 해를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격자수의 부족, 수치해법의 비효율성, 유효 숫자의 상실 등으로 인해서 매우 부정확한 해가 얻어질 수도 있고요. 해가 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3번입니다. 경계값 문제의 미분 방식은 같고요. x는 제로에서의 경계 조건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x는 파이에서 경계 조건이 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해에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하면 0을 대입했을 때 a가 0이 되고요.
타일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가 0입니다. 그래서 a는 0이 되고요. b는 결정할 수가 없으므로 임의의 수가 됩니다. 따라서 방정식의 해는 y는 b sin x가 되고요. b는 아무 값이나 되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해를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의 개수가 무한다는 뜻이죠. 이와 같이 해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경우는 미분 방식의 고유값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할 거고요. 경계값 문제와 관련된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이와 같이 경계 조건을 바꿔가면서 살펴보았는데요. 경계 조건이 첫 번째인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고, 두 번째에서는 유일한 해, 세 번째에서는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계치 상미분 방식을 풀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출력된 결과가 바로 해라고 생각하면은 첫 번째와 같이 유령과 같은 해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미분 방정식의 비선형이 아주 강할 때는 수치해가 발산해서 해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해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TDMA 등의 연립, 선형 방식의 풀이 방법을 기본으로 하는 반복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적당한 해를 가정하고요. 원하는 허용 오차 이내로 해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치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K를 도돌이 횟수 이터레이션 카운터라고 하고요. F0를 초기 추정 해 벡터라고 할 때 이와 같이 부등식이 만족될 때까지 해를 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미분 방식의 비선형항은 적당한 선형화 단계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f 곱하기 f'의 경우에 f는 아는 값으로 하고 f'은 모르는 값으로 해서 선형합니다. 매번의 도돌이 단계에서는 하향 이완 계수를 도입을 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fk에서 출발해서 f 서브 k 플러스 1까지 해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향 이완 계수가 1인 경우를 말하고 있고요. 보통은 보수적으로 하향 이완 계수, 다시 말해서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계수 알파를 도입해서 이와 같이 진행을 덜 가는 것입니다.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는 것이죠. 만약에 알파 값을 아주 큰 값을 가지게 되면요, 이것은 발산해서 해가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해 벡터의 급격한 변화를 감소시켜서 얻는 새로운 해 벡터를 새로운 추정 해 벡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치 해석 74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